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포지셔닝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5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포지셔닝은 단순한 판매 전략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포지셔닝은 투자자, 인재, 파트너, 고객,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드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기업은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브랜드, 플랫폼, 기업 전체의 포지셔닝을 포함하며 생존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기업 포지셔닝은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 브랜드, 플랫폼, 기업 전체가 포지셔닝의 대상입니다. 기업 포지셔닝은 단순히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 인재, 파트너, 고객, 알고리즘까지 모두가 당신의 기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인드에 당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기업은 매 순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재 시장에서 구글과 메타 중 어디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오픈 AI와 엔스로픽 중에서는요, 당신의 선택은 포지셔닝의 결과입니다. 2026년 현재 Z세대와 밀레니얼 인재들은 단순한 급여가 아닌 기업의 의미를 구매합니다. 그들의 마인드에서 당신의 기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업명 변경은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닙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이라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바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페이스북 회사로 인식합니다. 핵심은 이름이 아닌 마인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성공한 기업들은 명확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디자인과 생태계 통합, 아마존은 편의성과 속도,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징합니다. 포드는 한때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강조했지만 상징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혁신, 고객 중심, 지속 가능성 같은 슬로건은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2026년 AI 기업들은 우리는 AI 회사입니다 라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강조합니다. AI를 강조하지 않는 기업은 차별화되지 못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우리는 지속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그린워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재 함정에서는 우리 직원이 최고입니다 라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70년대 몬산토는 생명의 화학적 사실 캠페인으로 산업 위기에 대응하며 리더십을 확립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리더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안전성 논쟁에서 침묵하지 않고 공개 서한과 규제 협력을 주도하며 인공지능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업 리더십 포지셔닝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몬산토는 수년간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여 대중인식을 36%에서 42%로 상승시켰습니다. 반면 석유산업은 같은 기간 37%에서 22%로 하락했습니다. 2023년 AI 붐 이후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 문제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침묵하지 않고 AI 에너지 효율성 백서를 공개하며 업계 표준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리더에서 AI 인프라 리더로 포지션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위기 때 나서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1970년대와 2026년 강한 포지션은 핵심 업무에서 나옵니다. GE는 전기로, IBM은 컴퓨터로 성공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메타는 메타버스 다각화로 실패했고 아마존과 구글은 각각 의류 우주 확장과 하드웨어 헬스케어로 다각화했지만 여전히 이커머스와 검색에 집중합니다. 오픈 AI, 스트라이프, 줌은 집중적인 전문화를 통해 성공을 입증합니다. 오픈 AI는 생성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스트라이프는 결제 인프라를 지배하며 줌은 화상회의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일 도메인을 마스터하고 명확한 시장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초점은 2026년 집중된 전문 지식의 힘을 보여주는 업계 지배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이 최고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반복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비전과 제품이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으로, 애플은 제품으로 인재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슬로건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2026년 포지셔닝 원칙은 명확합니다. 한 가지를 상징화하여 기억에 남게 하고 리더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허한 슬로건을 피하고 실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 인재, 고객 중심 같은 흔한 말로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사명 변경만으로는 포지션이 바뀌지 않습니다. 1970년대 벨기에가 직면했던 문제는 2026년에도 여전히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항공료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콘텐츠 과잉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는 세계 모든 여행지의 영상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인지 과잉입니다. 1970년대에는 여행 가이드북이 유일한 정보원이었고 여행사가 경험을 독점했습니다. 소수만 해외여행이 가능했죠. 현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여행 콘텐츠를 범람시키고 인공지능이 맞춤 여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포지션이 없어 누구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베나 항공의 교훈은 목적지를 팔아랍니다. 1970년대 사베나는 브뤼셀행 노선 하나만 운영했지만 아무도 브뤼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중동 항공사들은 두바이 도하를, 아시아 항공사들은 서울 도쿄를 경유지로만 광고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파리는 낭만과 예술, 미식을 제공하며 로마는 역사와 유적, 문화를 자랑합니다. 런던은 왕실과 전통, 금융의 중심지로 암스테르담은 운하와 자전거,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브뤼셀은 명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해 사다리에서 불명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벨기에의 도시 전략은 독특합니다. 5개의 암스테르담을 목표로 미술관 가이드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활용합니다. 이는 경쟁자의 강점을 이용해 자신을 부각시키는 재포지셔닝의 힘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하나라면 벨기에는 5개나 됩니다. 2026년 지방도시의 포지셔닝 전략은 명확한 정신적 고리를 강조합니다. 실패한 방식은 차별화가 없고 성공한 방식은 창작자 도시, 음악 도시, 전통 보존 도시로 명확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벨기에 전략의 핵심은 이미 자리 잡은 암스테르담과의 연결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2026년에도 작동합니다. 국가 포지셔닝의 3가지 원칙은 기존 인식과의 연결, 제3자 신뢰 활용, 목적지로의 포지셔닝입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심기보다 이미 알려진 것과 연결하고 외부 평가를 이용해 신뢰를 구축하며 경유지가 아닌 최종 목적지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벨기에의 전략 실패는 조직 개편, 정치적 압력, 일관성 상실 때문입니다. 새 경영진은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도시들의 포함 요구로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관문 전략으로 회귀했습니다. 교훈은 장기적 조직 일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이후 관광 산업 부활을 위해 100% Pure New Zealand라는 일관된 브랜드를 20년 넘게 유지하며 순수함이라는 단일 포지션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여행지 사다리에서 모험과 순수 자연칸을 독점하며 아이슬란드와 경쟁하지만 포지션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단순함의 힘은 메시지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벨기에 관광청은 모든 도시를 포함하려 했지만 이는 메시지를 희석시켰습니다. 2026년 짧은 영상이 대세인 시대의 복잡한 메시지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한 문장으로 포지션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1970년대 밀크 더스는 영화관 캔디로 알려졌습니다. 비트리스 푸드는 이를 어린이 시장 전체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2026년 많은 제품들이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핵심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재 고객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통해 제품 포지셔닝의 불변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세 어린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밀크더즈의 주요 고객은 현명하고 비용에 민감한 초등학생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허쉬, 스니커즈, 밀키웨이와 같은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사탕 산업과 막대한 광고 예산으로 형성됩니다. 2026년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품의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아닌 고객의 사고방식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밀크더스는 광고비가 경쟁사의 1/100에 불과합니다. 직접 경쟁은 불가능하지만 경쟁자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캔디바의 공통된 약점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30센트 주고 사면 2초 만에 끝나버려 라고 불만을 가집니다. 밀크더스의 강점은 캐러멜이라 오래 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스트리밍 전쟁에서 넷플릭스는 콘텐츠의 질적 불균등이 약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콘텐츠로 재포지셔닝 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과다로 비판받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시청을 제공합니다. 애플 뮤직은 추천 기능이 약하지만 스포티파이는 AI 큐레이션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경쟁자의 강점 뒤에 숨은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밀크더스는 캔디바는 금방 없어지지만 밀크더스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로 소비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TV 광고에서 큰입 캐릭터를 활용해 이 메시지를 시각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 하락세가 반전되었고 몇 개월 만에 이전 총판매량을 뛰어넘었습니다. 포지셔닝의 핵심 교훈은 제품이 아닌 마인드에 있습니다. 밀크더스는 성분, 포장, 가격을 바꾸지 않고 고객 마인드 속 포지션을 변화시켰습니다. 영화관에서 먹는 것에서 캔디바보다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2026년에도 제품 개선보다 포지션 재정의가 더 강력합니다. 2026년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 프라임은 레드불의 약점을 공략하며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레드불은 맛과 가격, 심장 두근거림이 문제였지만 프라임은 맛있고 건강한 에너지, 인플루언서가 만든 신뢰, 합리적 가격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12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제품 포지셔닝 체크리스트는 고객 마인드 분석, 경쟁자 약점 탐색, 차별화 포인트 발굴, 단순 메시지 구축을 포함합니다. 타겟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리더의 숨은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 제품만의 명확한 이점을 찾아내며 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한 메시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포지셔닝은 제품과 전략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실행 방식은 다릅니다. 2026년에는 이 차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이제 제품이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제품 광고는 시각 중심으로 자동차 사진이나 아이폰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서비스 광고는 언어 중심으로 배송 속도나 고객 서비스가 브랜드를 형성합니다. 메일그램 테스트 결과 라디오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서비스의 핵심이 개념이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메일그램은 전보와 우편 사이에 있었습니다. 2026년 서비스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은행 창구, 현재는 모바일 뱅킹, 미래는 인공지능 금융비서로 진화합니다. 서비스 포지셔닝의 핵심은 기존 서비스 카테고리 사이에서 새로운 위치 찾기입니다. 메일그램의 전략적 선택에서 싼 전보는 1.3 가격의 전보와 같은 효과를 제공하지만 자사 서비스 잠식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빠른 우편은 큰 시장 공략이 가능하나 차별화가 불명확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우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빠른 우편이 나아 보입니다. 싼 전보의 포지셔닝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매출은 더 높아졌고 인지도는 23%에서 47%로 2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빠른 우편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인지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듯 전략적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싼 전보의 성공은 이미 자리 잡은 개념과의 연결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전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웨스턴 유니온과의 연관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빠른 우편은 새로운 개념으로 사람들은 우편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교훈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지 말고 기존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핀테크 사례로 레볼루트는 은행보다 싼 해외 송금을, 와이즈는 숨은 수수료 없는 환전을,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를 제공합니다. 이들 성공한 핀테크의 공통점은 기존 금융 서비스와 명확한 비교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메일그램은 8년간 매출이 300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싼 전보 전략을 포기하자 매출은 급락했습니다. 교훈은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포지션을 찾았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비스 포지셔닝의 5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어가 우선입니다. 서비스는 개념이므로 말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교가 핵심입니다. 기존 서비스와의 명확한 차이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마인드 연결을 활용하세요. 이미 알려진 카테고리와 연결시키세요. 넷째,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세요. 시장 반응으로 결정하세요.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효과적인 포지션을 자주 바꾸지 마세요. 2026년 서비스 포지셔닝 전쟁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클라우드, artificial intelligence, 금융, 물류 등 모든 서비스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차별화는 기능이 아닌 포지션에서 나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AI 파워드 플랫폼,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등으로 포지셔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시언은 구글 독스보다 더 강력한 워크스페이스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생산성 도구 표준을 설정합니다. 에이도베보다 협업이 쉬운 피그마는 디자이너에게 필수적입니다. 슬랙은 이메일을 팀 메신저로 대체하여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재정의합니다. 각 도구는 기존 솔루션과 명확하게 차별화되어 시장에서 고유한 위치를 확립합니다. 자기 잠식의 두려움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웨스턴 유니온의 사례에서 보듯 메일그램의 성공은 전보 사업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일그램 광고가 전보 이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 대신 혁신을 통해 시장을 확장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외부에 판매하며 자사 이커머스 인프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커머스 사업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대담한 포지셔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기존 시장을 잠식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우편의 진화는 1970년대 전보에서 메일그램으로, 1980년대 메일그램에서 팩스로, 2000년대 팩스에서 이메일로, 2020년대 이메일에서 슬랙 팀즈로 이어졌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를 재포지셔닝하며 등장했습니다. 포지셔닝 원칙은 영원하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인간의 인지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지만 포지셔닝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선호하고 비교를 통해 이해하며 첫인상이 강력하고 일관성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지셔닝은 혁신보다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AI 시대의 서비스 포지셔닝에서 실패하는 방식은 기술 나열에 그칩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합니다. 머신러닝 기반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같은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방식은 명확한 포지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챗 GPT보다 정확한 답변, 미저러니보다 빠른 생성, 노션 AI보다 쉬운 사용이 그 예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산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검색 패러다임을 재정의하여 구글의 대화형 대안을 제공합니다. 중간 여정은 이미지 생성을 가속화하여 디자이너 워크플로우를 혁신합니다. 클로드는 기업 시장을 타겟팅하여 안전과 정확성을 우선시합니다. 당혹스러움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하여 연구 및 학술 응용 분야를 향상시킵니다. 각 서비스는 고유한 위치에 있으며 전통적인 도구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서비스 포지셔닝은 기존 카테고리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 알려진 것의 개선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X보다 Y한 Z인 형식으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언어가 시각보다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포지셔닝은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각화된 사업이 있어도 고객의 마음에는 하나로 기억됩니다. 리더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며 산업 위기 때 나서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한 가지를 상징하는 명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국가 포지셔닝은 기존 인식과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알리는 전략입니다. 제3자 신뢰를 활용하고 권위 있는 평가를 이용해 목표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유지가 아닌 최종 목적지로 포지셔닝하여 국가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포지셔닝은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파악하고 경쟁자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점 뒤에 숨은 약점을 찾아 재포지셔닝하며 단순 메시지로 차별화 포인트를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한 문장으로 명확한 차별화를 이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포지셔닝에서 언어는 그림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서비스와의 명확한 차이를 제시하고 알려진 카테고리와 연결하여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포지션을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2026년 포지셔닝 환경은 인지 과잉과 주의력 부족의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이 사람의 선택 전에 필터링하며 초당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초 안에 결정되는 선택 속에서도 단순함, 명확함, 일관성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합니다. 포지셔닝의 영원한 진리는 솔루션은 제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2026년 미래에도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고객의 마음가짐을 이해하세요.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포지셔닝 실패의 공통 패턴은 제품 중심 사고입니다. 우리 제품이 더 좋은데 왜 안 팔리지? 라는 질문은 고객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호한 차별화와 일관성 부족은 전략을 매년 바꾸는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복잡한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공적인 포지셔닝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한 문장, 한 개념, 한 이미지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존 인식과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경쟁자와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 평가에는 5가지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제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X보다 낫다는 명확한 위치에 있나요? 고객은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나요? 경쟁사와 차별화되나요? 3년 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나요? 이러한 테스트는 경쟁 시장에서 명확성과 차별화를 보장합니다. 2026년 사람들은 평균 3초만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광고 메시지를 접하며 72%는 정보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지 과잉 시대의 명확한 포지셔닝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포지셔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매체는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트라우트와 리스의 발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원하고 비교를 통해 이해하며 첫 인상을 신뢰하고 일관성을 기억합니다. 명확한 포지셔닝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떠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 5강은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은 지역 금융의 생존 전략으로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인드 점유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은 제품과 달리 무형의 특성을 지닙니다. 은행업은 지역적 서비스로 과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지역 은행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지만 기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위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 니즈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은 전국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진출까지 2026년의 금융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경쟁적입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은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며 거래액 규모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의 영업 역사를 자랑하며 지역 내 확고한 선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규모, 신뢰 면에서 명백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위기 속에서 규제 완화로 뉴욕의 대형 은행들이 롱아일랜드로 진출했습니다. 시티뱅크, 체이스 맨해튼, 케미컬 뱅크 등은 강력한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은행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고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지점 설립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고객의 이중 위협은 단순한 물리적 진출이 아닌 고객들의 마인드 속에 자리 잡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시로 출근하는 많은 주민들은 대형 은행과의 거래를 선호했습니다. 이는 대형 은행이 더 크고 안전하며 전문적이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별개로 고객 인식에서는 이미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회사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생각보다 경쟁사와 어떻게 비교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미차별화, semantic differential 기법을 활용한 이유입니다. 의미차별화 조사 방법론은 은행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핵심 특징을 식별합니다. 각 특징은 1점에서 10점까지 평가되며 롱아일랜드 신탁은행과 5개 경쟁 은행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고객의 마인드 속 각 은행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화하여 인식 지도를 작성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접근성과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 금융 솔루션의 폭, 서비스의 질, 고객 경험의 우수성, 자본력, 안정성과 신뢰도, 지역 주민 도움, 개인 고객에 대한 기여, 지역 경제 기여, 지역 사회 발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은행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점망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고객 인식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객이 지점의 수보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점망의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다양성은 고객 만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사 결과 대형 은행이 더 많은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고객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비스의 질은 지역 밀착 서비스가 강점일 텐데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는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본력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조사 결과 자본력 인식에서 1점 이상 뒤처졌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생명줄로서 자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정성 인식이 부족하면 고객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은 4전 4패에 암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고객들은 서비스와 재정적 안정성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접근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포지셔닝 사고를 통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절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입니다. 같은 메시지로는 부족합니다. 희망의 발견은 지역 특화 항목에서 롱아일랜드 주민의 도움과 경제 기여를 강조합니다. 지역 관련 항목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돌파구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주민의 협력과 경제적 기여가 결합된 결과로 롱아일랜드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의 이름은 고객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50년 넘는 역사 동안 수백만 번 반복된 이름은 그 자체로 지역성을 대변합니다. 포지셔닝의 핵심 원칙은 고객이 이미 당신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인드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활용하세요. 전통적 접근법은 친절한 서비스 강화, 전문성 홍보, 상품 라인업 확대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포지셔닝 접근법은 지역성을 무기로 전환하고 대형 은행의 약점을 공략하며 고객의 기존 인식을 활용해 명확한 차별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효율적 자원 활용과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제공합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은 롱아일랜드라는 포지션을 받아들여 대형 은행들에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이 될 전략적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은행입니다.
그들은 뉴욕의 은행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고객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살면서 무슨 이유로 당신의 돈을 뉴욕으로 보내십니까? 이 광고는 감성적 호소와 지역 정체성, 소속감을 강조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형 은행의 지역 무관심을 부각시켜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광고 메시지의 핵심 논리는 상식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돈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에 맡긴 돈은 롱아일랜드를 위해 쓰입니다. 이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고객들에게 선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광고 카피의 설득력은 전 세계와 롱아일랜드를 비교하는 프레임을 완벽히 설정합니다. 대도시와 5개, 대륙 곳곳에 수백 개의 지점과 자회사를 가진 은행들이 롱아일랜드에 진출한 이유를 묻습니다. 고객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나소는 2가지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카운티와 바하마의 수도입니다. 대형 은행에게는 후자가 더 매력적입니다. 대형 도시은행에게 나소 지점은 당신이 사는 나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사우 광고는 대형 은행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하마와 케이맨 제도의 지점들이 약 750억 달러를 다국적 기업에 융자하며 이는 공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롱아일랜드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은 지역 주민의 95%가 가정, 학교, 회사에 사용하며 반세기 넘게 지역에만 영업 중입니다. 나소, 퀸즈, 서폭의 34개 지점 운영 중이며 수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더합니다. 지역 투자 비율의 힘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속 광고들은 뉴욕의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관광지로는 매력적이지만 생활하기엔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도시의 은행들은 불경기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광고는 동일한 전략적 테마를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합니다. 뉴욕은 방문하기엔 좋지만 금융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곳일까요? 이 광고가 나간 시기 뉴욕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암묵적 메시지, 재정 문제가 있는 도시의 은행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캠페인 전략은 일관된 메시지로 지역 은행 포지션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같은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며 15개월간 꾸준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신문, 라디오, 5개 광고 등 다채널 활용으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포지셔닝은 단발성 광고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15개월 후 재조사 결과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은 지점 확장이나 자본금 증대 없이도 커뮤니케이션 전략만으로 인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포지셔닝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략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롱아일랜드는 6위에서 4위로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추가 없이도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시티뱅크와 케미컬은 각각 7.8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체이스는 7.6으로 안정적입니다. 유러피아는 7.2로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시티뱅크는 7.0에서 7.8로, 케미컬은 7.2에서 7.6으로 상승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6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 프로그램 없이도 이러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는 고객의 인식 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후광 효과는 롱아일랜드 은행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때 지역 은행으로 자리 잡았던 롱아일랜드 은행은 모든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이라는 핵심 포지션은 지역 주민들이 근접성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신뢰하는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또한 은행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인식되어 안정감을 강화했습니다. 광고 회사의 지원으로 롱아일랜드 신탁은행은 롱아일랜드 은행이라는 강력한 포지션을 확립했습니다. 광고의 성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은행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5개월간의 캠페인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메시지 전달로 모든 항목에서 개선 범위를 넓혔습니다. 6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순위 상승을 이루었으며 예금 증가, 고객 수 증가, 수익성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지표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 지역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포지셔닝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기 쉽습니다. 복잡함에 매료되기보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형 은행과의 규모 경쟁은 피하고 지역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점을 찾으세요. 고객의 마인드에서 출발하여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포지셔닝의 핵심이며 마라톤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지역 금융기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과 KB, 신한, 하나 같은 대형 시중은행 사이에서 지역 금융기관들은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은행은 부산 경제의 동반자, 광주은행은 호남의 자부심, 전북은행은 전북 발전의 밑거름, 제주은행은 제주를 아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의 차별화 포인트는 지역 기업 이해와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지역 재투자는 주택대출과 기업대출로 순환하며 관계금융은 수십 년 거래한 고객을 직접 아는 행원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의사결정 속도는 서울 본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역에서 바로 결정됩니다. 디지털 은행은 24시간 모바일 뱅킹, 높은 예금 금리, 낮은 수수료, 빠른 대출 승인, 세련된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지역은행은 얼굴을 아는 관계, 지역 맥락 이하에 유연한 판단, 커뮤니티 헌신 등 디지털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객 인식 조사는 은행의 강점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강점은 무엇인지, 지역성이나 특화산업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명확한 포지션을 선택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소 18개월 동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여 인식 변화를 측정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 은행들이 모두에게 호소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모바일 뱅킹, 금융상품, 전국 이용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카카오뱅크, KB국민은행, 신한은행만큼 편리하거나 다양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은행이 됩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 전략은 좁고 깊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차별화를 통해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의 교훈은 하나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역 부동산 대출, 중소기업 금융, 농업 금융, 문화 예술 후원 등 명확하고 차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포지셔닝 체크리스트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단순성. 당신의 포지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차별성. 경쟁자와 차별화되는가? 셋째, 신뢰성. 고객이 믿을 만한가? 넷째, 관련성. 고객에게 중요한가? 다섯째, 지속성. 장기간 유지 가능한가? 커뮤니케이션 일관성은 캠페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롱아일랜드 뱅크의 캠페인은 신문 광고, 라디오, 5구의 광고, 판매 시점 자료, 직원 교육, 지역 행사 등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함으로써 더욱 돋보였습니다. 모든 채널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뱅크. 이 통합된 접근 방식은 명확성을 보장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조직 전체의 정렬은 포지셔닝에 필수적입니다. 경영진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포지션을 반영하고 영업부는 지역 기업 및 주민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상품 개발은 지역 특화 금융 상품을 설계하며 인사부는 지역 인재 채용과 전문성 교육을 담당합니다. 홍보부는 일관된 메시지 관리를 통해 포지셔닝을 지원합니다.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는 고객 인식 조사에서의 순위 변화, 순추천 지수, 넷 프로모터 스코어, 예금 증가, 신규 고객 및 거래액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미디어 점유율과 지역 언론 노출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15개월마다 재조사를 실시해 포지셔닝이 고객 마인드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확한 포지셔닝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은 뉴욕시의 재정 위기를 오히려 포지셔닝 강화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교훈은 위기 때 고객들은 크고 복잡한 은행보다 작지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을 선호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들이 이상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한 이유입니다. 경쟁 시나리오에서 모방은 지역 마케팅의 시작이지만 신뢰성 부족으로 고객의 구심을 얻지 못합니다. 가격 경쟁은 단기적 고통을 주지만 낮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수 시도는 강력한 포지션을 통해 높은 매각 가격을 보장하며 롱아일랜드 은행도 결국 인수되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롱아일랜드 은행 사례는 포지셔닝기 장기 게임임을 보여줍니다. 15개월간 일관된 메시지와 인식 변화가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3, 6개월 만에 포기하지만 포지셔닝은 최소 12, 18개월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마음에 새로운 인식을 심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략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강력한 포지셔닝은 성장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형 은행은 지역성만으로는 기술 투자 경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보다 접근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역성은 물리적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이브리드 접근이 필요하며 디지털 편리성과 오프라인 신뢰성을 결합해야 합니다. 지역 데이터 활용은 경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 제공에 필수적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은 지역 소상공인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은행은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행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단계는 1, 2개월 동안 고객 인식 조사, 경쟁 환경 분석, 내부 강점 평가, 포지션 후보 도출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개월 동안 포지션 최종 선택, 핵심 메시지 개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내부 정렬을 다룹니다. 마지막 단계는 12, 18개월 동안 통합 캠페인 실행, 모든 접점 일관성 확보, 정기적 효과 측정, 지속적 최적화를 포함합니다. 포지셔닝은 단순한 마케팅 프로젝트가 아닌 경영 전략입니다.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의 최고 경영자는 포지셔닝 전략을 핵심 경영 철학으로 삼아 모든 이사회와 직원 미팅에서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은행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믿지 않으면 조직도 고객도 믿지 않습니다. 진정한 포지셔닝은 기업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채용시 지역 출신 우대와 지역 애착 평가를 고려하고 교육에서는 지역 역사와 경제 필수 교육을 강조합니다. 평가는 지역 기여도를 성과 지표에 포함하며 의사 결정 시 이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를 질문합니다. 포지션이 회사 DNA에 새겨져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롱아일랜드 사례는 포지셔닝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 인하, 신상품 출시, 서비스 개선은 경쟁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음속에 독특한 인식을 심어주어 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롱아일랜드 은행은 대형 은행에 인수되었습니다. 포지셔닝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강력한 포지션 덕분에 시장 점유율 성공, 수익성 개선, 브랜드 가치 상승, 높은 인수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변화, 자본 요구 증가, 기술 투자 필요성, 산업 구조 조정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포지셔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 인식이 현실입니다. 실제 지점수보다 인식된 지점수가 중요합니다.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세요. 단순함이 힘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은행보다 더 단순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이 승리를 만듭니다. 15개월간 흔들림 없는 메시지, 조직 전체의 정렬이 필수입니다. 광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략, 운영, 문화 모두가 포지션을 지지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당신의 은행을 경쟁사와 어떻게 비교하는가? 경쟁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당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당신의 포지션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조직 전체가 그 포지션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가? 최소 12개월 이상 일관되게 실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세요. 명확한 포지셔닝은 생존을 넘어 번영의 열쇠입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단순하고 명백한 포지셔닝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롱아일랜드는 무엇입니까?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인드를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이번 5강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강은 드디어 포지셔닝의 마지막 챕터를 다룰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